아,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비가 온다고 세종이 그래놓고 비가 안 왔네. 저는 세종이 비 오면 전 겁이 나가지고. 예, 저 2년 전에 제가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세종에 특강을 하러 왔었거든요. 예, 부동산 실무 특강을, 토지 투자 특강을 하러 왔었는데, 터널이 물에 잠기기 10분 전에 제가 버스가 지나갔어요. 비가 탄 버스가. 예. 그래서 비만 오면은 세종에 내려올 때 저는 버스를 못 타고 그냥 KTX나 SRT를 탑니다. 근데 KTX나 SRT는 안 좋은 게 있어요. 선로가 중간에 물에 잠겨요. 예, 세종까지 내려오는 때 중간에 물에 잠기는 구스가 있어 비가 많이 오면. 그래서 철로가 물에 잠기라서 도착을 못하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은 어, 지하도에 갇힐 하여튼 뭐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저께 분명 뉴스에는 세종에 폭우가 오늘 내린다 해놓고 오늘 각오하고 딱 왔는데 근데 보니까 이제 햇빛이 뜨고 있어. 내가 전 먼저 추록을 받으셨죠? 예, 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어, 지금 요 개정된 내용이 이제 그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국토계획 시행령이.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진짜 오래간만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요약집에다가 좀 체크해서 넣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추록 먼저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그래서 요약집 페이지도 제가 다 넣어놨는데 어, 요약집 32페이지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 건폐율에 대한 특별 규정. 제가 강의 시간에 설명드렸을 거예요. 이 건폐율에 대한 특별 규정은 이게 개정됐을 때만 시험 나왔다. 그러니까 3번 시험 나왔는데 그러니까 건폐율에 대한 특별 규정은 개정될 때만 시험 나왔는데 그 3번이 나왔고 3번이 다 개정됐을 때예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게 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공단지는 건폐율이 70%. 우리 원래 공업지역이 건폐율이 70%잖아요. 근데 농공단지는 공업지역보다 공업을 원래 좀 덜해요. 공업지역보다는. 그런데 농공단지는 혜택을 주겠다. 공업지역보다 공업을 좀 덜하지만 70%를 줬는데 다만이 신설됐어요. 다만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상하수도, 상수도, 하수도죠 등 기반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반 시설 확보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80%까지로. 그러면 우리가 원래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준산업단지가 80인데 이제 농공단지도 예외적으로 80까지도 건폐율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용도지구가요. 원래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가? 7년. 아, 나 이 사이렌 소리 들으면 나또 가슴이 뛰는데. 이 사이렌 소리 들으면 내가 또 탈출한 그 기억이 얼마 전에 있어가지고 10층에서 탈출한 기억이 있어.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용도 지구가요. 이게 근 8년, 8년이구나, 8년. 예. 근 8년 만에 또 개정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횟수로 8년 만 7년이구나. 그렇죠? 횟수로 8년 만 7년 만에 우리가 용도 지구 중에서 취락 지구가 원래 2개로 세분됐잖아요. 예, 녹간 농자에 지정하는 자연 취락 지구,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하는 집단 취락 지구인데 하나가 더 생겼어요. 보호 취락 지구라는 게 보호 취락 지구. 그래서 녹간 농자 안의 취락을 농촌의 주거 환경 보호와 주거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지구. 예. 그러면 자연 취락 지구와 이제 보호 취락 지구의 구체적인 구별이 마땅치가 않아.
그렇죠? 예. 그러면 자연취락지구는 그냥 녹간농자의 취락 정비고, 보호취락은요, 녹간농자 안의 취락을 농촌 환경 보호와 주거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정비하기인 지구. 그러면 자연취락지구는 지금까지 농촌의 주거 환경 보호나 주거 기능 강화를 하지 않았는가? 해왔어. 예. 근데 이제 굳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보호취락지구의 키워드는요, 농촌의 주거 환경 보호, 주거 기능 강화,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나서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1, 2년 지나서 사례가 나와야지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만들어 놓고 이제 사례가 없겠죠? 만든 지가 며칠 안 됐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행위 허가에 보면은 우리 요약집에 박스 안에 옹벽 설치 또는 2m 이상의 절토 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거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돼요. 예. 근데 2m 이상인데 가로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해서 산정한다. 이게 왜 생겼냐 그러면요. 제가 이제 투자자들 강의할 때 어떻게 강의했냐 그러면은요. 2m 이상 절토 성토를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 올해 1m 하고 내년에 또 1m 하고 요런 식으로 가르쳤거든요. 그러면 이걸 배웠으면 소문 내지 말고 자기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제가 가르친 대로 온 천지에 배운 사람들이 또 가서 강의하고 이거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올해 1m, 내년 1m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을 개정했잖아. 그죠?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누적해서 산정한다. 예. 이제는 걸렸습니다. 걸렸습니다. 이거. 예.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 설치 중에요. 예, 우리가 하나가 추가됐어요. 경미한 사항 중에. 그래서 우리가 그 경미한 사항으로서 개발행위 허가 안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추가가 된 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 그래서 보수를 포함하며 보수할 때에도 개발행위 허가 안 받는다.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한정한다. 토지 형질 변경 수반하지 않고 기존의 개발행위 규모 이내로 용도 변경이 없을 것. 그렇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받아 설치한 공작물을 다른 이유 때문에 철거했어요. 그걸 다시 재설치할 때 또 개발행위 허가 받으라는 건 지나치다. 그거죠. 그 다음에 또 경미한 행위가 있는데요. 높이 50cm 이내의 성토, 50cm 이내의 절토 등등.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야. 50cm 이내로 흙을 성토하거나 그랬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 안 받는 경미한 행위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제가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가르쳤겠습니까? 40cm 하고 내년에 또 40cm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걸 또 자랑스럽게 소문내고 다녀가지고 결국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는 누적해서 산정한다. 걸렸죠? 네, 걸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경미한 행위 중에서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를 조성할 때 이미 개발행위 허가 받았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공작물 설치를 위한 성질 변경은 이거는 경미하다고 본 거예요. 근데 지하 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 나는 진짜 멀쩡한 우리나라 그 범팍 용어를 두고도 예? 터파기 뭐야? 불착, 그렇죠? 불착이라는 말을 바꿨어. 터파기로. 되메우기, 예? 메우기 포함하되 그 밖의 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그래서 그렇게 좀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추록을 4번 내보냈는데 앞으로 또 바뀔 겁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주택법 추록도 나올 테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공법은 원래 의뢰 그렇다 생각하시고 짜증 내지 마세요. 예. 의뢰 그렇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공법 같은 거는 독학하시는 분들은 개정됐는 사실을 몰라. 그리고 개정됐다고 해서 다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개정만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것 중에 시험 나올 것은 계속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강조를 하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예. 계속 따라서 공부하시다 보면은 금방 다 적응이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개정돼도 저희도 별로 혼란도 없어요. 뭐 기존에 뭐 내용이 머리 안 박혀 있는데 무슨 뭐 그냥 뭐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예. 머리 새로 하셨습니까? 예? 예. 예. 오늘 좀 묻고 왔나? 예. 예.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숫자를 못 외워요. 그래서 제가 사람 이름을 못 외워. 그러니까 그거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하위 몇 퍼센트는 될까? 숫자 못 외우고 사람 이름 못 외우는 거. 근데 제가 가장 잘하는 게 문장을 잘 외워. 문장을요. 그래서 저는 공법책도 예전에 제가 책 한 권 쓴 걸 제가 다 통째로 외워요, 거의. 문장은 다 외워요. 그리고 사람 이렇게 한 번 갔던 데를 갔다가 저는 똑같이 그릴 수가 있어요. 눈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 그러죠, 이렇게. 저보고 타고난 부동산 전문가라 그러는 게 어디에 가서 이렇게 딱 보고 그러면은 똑같이 그릴 수가 있어 저는요. 눈으로 사진을 찍는다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하늘은 모든 재능을 다 안 주는 게 숫자를 못 외워. 예. 사람 이름을 못 외워. 전화번호도 제 것만 외우거든요. 근데 한날 이제 옷을 사러 갔는데 사이즈 맞는 게 없으니까 저희한테 집으로 택배를 보내주겠대. 그래서 누가 받으시냐 해서 우리 와이프가 받는다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 옆에 있는데 사모님 전화번호를 적으라는 거야. 못 적었어. 와이프 전화번호 못 적었어. 순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 전화번호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매일 이렇게 해서 그냥 휴대폰 누르니까. 그래서 당황스럽다니까. 내 전화번호만 겨우 외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에서 혹시나 자기가 여기 공법에 숫자 많이 나오잖아요. 기간. 못 외운다 그래도 저도 외우고 있잖아. 나 같은 사람도. 예. 이건 왠지 자주 보니까 외우는 거야, 그냥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라니까. 나 같은 사람도 숫자 외우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늘은 진짜 공평해요. 그냥 한 사람한테 모든 능력을 다 안 줘. 그래서 혹시나 자기가 어느 과목을 좀 잘하고 어느 과목을 좀 못한다 그러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잘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못하는 과목을 조금 여러 번 봐서 어느 정도 성적만 올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민감해질 필요 없다. 예, 저 같은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예. 자, 우리 오늘 용도 지구부터잖아요. 예, 그렇죠? 예, 52페이지부터죠? 예, 그렇죠? 맞죠? 예, 52페이지 용도 지구부터죠? 문제집. 예, 문제집 52페이지부터죠? 56페이지부터인가요? 예, 예. 맞아. 아까 제가 용도지구 개정안 설명 드렸더니 까먹었네. 예, 56페이지부터입니다. 여러분 용도지구는 개정된 거 있죠. 꼭 체크해 놓으시고 예, 용도지구가 바뀌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구역 56페이지에 용도구역이 나오죠. 그럼 이 용도구역은요 시험이 딱 정해져 있어요. 문제가. 용도구역은 딱 정해져 있다. 시험 문제가. 용도구역이 기본 4가지가 있잖아요. 4가지. 그래서 먼저 개발 제한구역. 제한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가화 조정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자원 보호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요렇게 이제 4가지가 이렇게 있을 때요. 그러면 어떤 분은 여기 4가지가 왜 그 책에 나오는 순서하고 안 맞느냐 그러는데 제가 쓴 이 순서가 용도구역이 만들어진 순서예요. 용도구역이 만들어진 순서라고.
그래서 용도구역이 개발 제한 구역이 71년도에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차례대로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계획 내용 2번이 용도구역이 있죠. 2번의 용도구역이 계속 하나씩 늘어난 거예요. 2번이.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내용 2번이 예전엔 개발 제한 구역만 있다가 그다음에 시가화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도시자연 공원 구역이 차례대로 늘어난 거라고요.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요거 지정권자예요. 지정권자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을 결정한다. 지정 변경. 시가화 조정 구역은 시도지사. 근데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화 조정 구역 지정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되고요. 수산자원보호구역, 사연이 가장 많았던 수산자원보호구역, 현재는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그 다음에 함정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거, 도시자연보호구역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시장, 대도시시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정권자 개발제한구역 국토부 장관이고 시가화 조정구역 원칙은 시도지사인데 국가기획과 연계해서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옛날 기출문제는 국토부 장관, 농림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막 나왔거든요. 현재는 해양수산부 장관. 그러니까 틀린 지문으로 국토부 장관이나 농림부 장관이 나와요. 옛날에는 그 두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 다음에 도시자연보호구역은 왠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것처럼 보이는지 계속 틀린 지문으로 국토부 장관 나오는데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용도구역 중에서 계급이 제일 낮은 대도시시장까지도 지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은 하나밖에 없죠. 도시자연보호구역밖에 없잖아요. 시가화 조정구역은 시도지사는 지정하지만 대도시시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로 낸다니까. 그래서 용도구역은 강력한 건데 이걸 50만 이상의 시장도 도시자연공원구역만큼은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 용인시에 갔더니 용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여기저기 지정돼 있어요. 개인 사유지인데 개인 소유 임야인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돼 있어. 예, 그 임야 소유자가 저한테 의뢰를 했어요. 예, 컨설팅 의뢰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기 이름으로 의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회사 이름으로 자기 회사의 공장 부지나 창고 부지를 살 때 자기 땅을 슬쩍 집어을 예, 그래서 같이 컨설팅을 받아 자기 회사 비용으로 가지고 그래서 봤더니 용인시장이 지정했더라고. 용인시장이 개인 사유지 임야인데 그 갖다가 도시자연공원구 지정했더라고요. 그럼 이게 사례가 많은가? 많아요. 지금 어디야? 한남동 뒷산도 도시자연공원구역. 서울의 한남동. 용산 뒷산도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러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중에서 규모가 제일 큰 게 수락산 같아요. 경기도 가다 보면 수락산이라고 있죠. 의정부 쪽에 있나 그게? 예. 거기 수락산이 도시자연공원. 예. 그래서 요런데 4개의 지정권자가 일단 첫 번째 시험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 행위 제한에 대한 게 이제 두 번째 시험 문제가 되는데 개발 제한 구역은 행위 제한 개특법으로 합니다. 개특법.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에서 이런 거 허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이게 여기 개특법에 나오고요. 개특법이 가장 복잡한 법이에요. 이거 허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제일 복잡해. 이거 갖고 내가 먹고 살잖아. 개특법 가지고. 예. 이거 허가 나와 안 나와 판정이 너무 어려워서. 예.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에서 요 개특법이 규정이 돼 있고 이 개특법 가지고 행위 제한을 해요. 근데 우리 말도 안 되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14회 공인중개사.
공법 40문제 중에서 7문제를 다 맞게 해준. 그래서 7문제 곱하기 2,000명에서 만 한 5,000명이 더 합격한 14회 공인중개사. 그때 실제는 한 10개 정도가 틀렸는데요. 끝까지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버텼던 게 이거였어요.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자 뭘로 해? 개특법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국토계획법이라고 낸 거야. 틀렸잖아. 그런데 출제하신 분이 끝까지 우겨낸 게 뭐냐 그러면 개특법으로 행위 제한을 한다고 국토계획법에 나온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예. 그러면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한다고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한다고 국토계획법에 나오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행위 제한은 국토계획법을 하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겼다니까. 예. 왜? 7문제는 현재 다 맞게 해줘야 되는데 이건 8문제 되고 그렇잖아요. 우겼다니까. 개특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근데 이 법률이요 옛날 제목이 도시공원법이었어요. 5글자 도시공원법이었는데 법 이름이 바뀌었어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근데 아주 재미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요 시험에서요 법 이름을 잘못 쓰면은 다 맞게 해줘야 되거든요. 법 이름을. 그런데 출제하시는 교수님이 이분이 그 민법 총칙을 공부 안 하신 분인 것 같아. 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 어떻게 법이 개정되고 나서 이 개정 규정은 6개월 후에 시행한다 그러면 날짜 계산을 해야 되거든. 몇 월 며칠부터 시행되는지 날짜 계산해야 된다고. 예. 그래서 날짜 계산은 여러분 시험범위에 빠져 있을 거예요. 민법 총칙에 나오는데 초일 불산입 원칙. 단 초일이 0시부터일 때는 초일 산입. 생일을 계산할 때는 초일 산입. 이게 민법 총칙이야. 예. 그 공부를 안 하고 날짜 계산을 갖다가 잘못하고 출제를 해서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서 이게 적용이 되는 건데 적용이 안 되는 줄 알고 도시공원법으로 냈어. 문제. 지금 도시공원법이야. 딱 내가 딱 보는 순간 도시공원법이라고 날짜 하루 차이로 이분이 잘못 알았구나. 그래서 이의 신청 자료 만들어서 제 카페에서 다 전체 메일을 보냈어요. 이의 신청하라고. 법 이름을 잘못 썼다. 날짜 하루 차이로 다 맞게 해준 문제가 이거였어요. 도시공원법이 아니라 도시의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하루 차이로, 하루 차이로. 그래서 그 쉬운 문제를 틀린 사람이 또 다 맞게 해주고 합격하고, 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맞힌 문제는 다 맞게 해주고, 운 좋은 사람은 자기가 틀린 문제만 다 맞게 해주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사연이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시가와 조정구역은 국토계획법과 시행령에 나온다고요. 그러면 우리 여기 세 개의 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국토계획법과 시행령은 우리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법에 의해서 행위 제한을 하느냐는 다 나오지만 그 행위 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가와 조정구역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은 행위 제한 내용이 시험에 나온다. 그 시가화, 도시 거리화되는 게 시가화. 시가와 조정구역을 일반인들이 처음 알게 된 것은 영종도 347만. 그래서 시가 조정구역 예전에 2002년 10월 달에 영종도, 인천 영종도 347만 평을 15년간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지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영종도에 가가지고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기간이 몇 년이라고 물어보잖아요. 공인중개사는 5년 이상 20년 이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중개보조인은요 15년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영종도가 15년이니까 시가조정구역은 15년이라고 자격증 없는 중개보조인은 15년 그러고 공인중개사는 정식으로 공부했잖아요. 5년 이상 20년 이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거 물어보면 알아요. 그 자격증 있는지 없는지. 예. 그래서 여기 영종도에 이게 최초로 행위자인 적용된 거예요. 영종도 347만 평. 저는 이거 갔다 왔어요. 예. 그래서 여기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먼저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사업은 세 개를 말하죠.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원칙 금지예요. 원칙은 금지다. 얼마나 규제가 강하면 예외적으로 이거 허용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계획사업이 아닌 거 비도시군 계획사업 같은 말로 이게 바로 개발행위야. 개발행위입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이 아닌 게 다 뭐예요? 개발행위지. 요거는 꼭 필요한 것들은 허가 받으면 할 수 있다. 허가 사항으로 나온다. 6명 시장 군수한테 허가 받으면 할 수가 있고 허가 사항이 안 나오는 것은 다 금지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이요. 신고 사항이라는 게 없다. 시가조정구역에서는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저 개특법에 신고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은 개특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야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허가 받는 것도 있지만 신고만 하면 되는 것도 있는데 시가조정 구역은 허가 사항만 있어. 신고 사항이 없거든요. 신고 사항 없다. 그러면 허가 사항 중에 대표 주택 신축 금지야. 주택 신축이라는 것은 허가 사항이 없어. 없으면 금지죠. 주택의 증축만 허가 받아서 가능하다. 기존 면적을 포함해서 100제곱미터까지. 기존 면적 포함해서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주택 증축 가능하다. 허가 받으면은. 그럼 기존 면적을 포함하니까 기존 면적이 100일 때는요. 증축할 면적이 없어. 예. 그 다음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공공시설. 공공시설도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공공시설은 허가 없이 그냥 설치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공공시설도 허가받아라. 경찰 파출소, 119 안전센터, 보건소, 공공도서관, 공중화장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도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공장은 신축이고 뭐고 다 금지. 공장은. 그 다음에 종교 시설은 신축은 금지. 증축은 허가 받으면 할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거 농업, 임업, 어업, 광업에 해당되는 것은 허가 받으면 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설은 금지. 제가 좋아하는 시설은 허가 받으면 할 수 있다. 그러면 완벽하게 다 맞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박 선생이 좋아하겠다 싶으면 허가 받으면 할 수 있고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은 금지다 생각하시면은 다 맞아요. 예. 자, 이게 이제 용도 구역에 대한 건데 단시 또 하나 용도 구역에서는요. 당연히 용도 구역은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2번에 있었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데 이거를 말도 안 되게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해서 틀리게 낸다고요. 왜? 학생들이 잘 안 읽어봐 문제를. 예, 도시군까지만 보고
당연히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결정 틀린다고요. 이런 함정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용 한번 볼게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으로 틀린 것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혁신구역,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을 찾으라는 얘기죠. 예, 1번 개발 제한 국토부 장관이죠, 그렇죠? 예. 지금 여기 4번 해설 한번 보세요. 4번 해설. 도시혁신구역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권자가 지정한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권자인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다. 현재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왜? 이거는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지금 4번하고 5번에 대해서 일단 별표를 좀 해놓으세요. 4번하고 5번 해설에 대해서는 일단 별표를 좀 해놓으세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해석이 없어. 왜? 만든 지가 작년에 만들어 놔가지고요. 실제로 해석이 모호해요. 해석이 모호해요. 여쭤볼게요. 왜 모호한가? 여러분들 우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 우리가 지정권자라 그러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을 지정권자라 그러잖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권자.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는 개발계획은 누가 수립해? 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는 개발계획 수립권자 누구야? 지정권자로 돼 있어 법에.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은 지정권자로 돼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4명하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예외가 국토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 지정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구역에 적용되는 개발계획이 있을 때 개발계획 수립권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지정권자라고 그래야 돼요? 아니면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토부 장관이라 그래야 돼? 예? 지정권자라 그래야 돼. 지정권자 안에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토부 장관이 있다 할지라도 개발계획 수립권자는 지정권자라 그래야 된다고.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서 지정한 그 사람이 개발계획 수립하는 거야.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권자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있다. 그래도 그 중에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결정한 바로 그 사람이 하는 거야. 무슨 아시겠어요? 이거는 국민들이 하는 거다. 그러면 이거 내가 하는 거네. 그러면 안 된다니까. 예. 자기가 아니라 그냥 국민이 하는 거야.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권자라는 것은 지정한 그 사람이야. 이 사람들 중에서 지정한 그 사람이 개발계획 수립한다고? 도시개발구역을 용인시장이 지정했으면은요, 개발계획 수립도 용인시장이 한다는 뜻이야. 예. 그래서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한다 그러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수립한다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틀린 거라고. 지정권자 안에 물론 이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걸 오해한 거죠. 오해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내면 바로 이의 신청 들어가요. 그래서 출제 의도는 알겠는데 왜 이렇게 문제를 안 내고 있을까? 교수님들은 법대 출신들이거든. 법대 출신은 이렇게 문제 못 내요. 그다음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상 용도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찾기. 자, 뭐가 옳은 것처럼 보이는지 한번 찍어보세요.
옳은 거 찾기는 틀린 거 4개를 찾아야 되거든요. 틀린 거 4개 찾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요. 틀린 4개 찾기. 저기 한번 보시면은 1번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권자는 도시군 기본 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 지역을 도시 혁신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우리 도시 혁신 구역의 뜻이 뭐였죠? 혁신적으로, 그렇죠? 혁신적으로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곳인데 어디에다 지정하냐 그러면 규제를 혁신적으로 완화를 하면 그 효과가 크게 미칠 만한 곳,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 지역을 도시 혁신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1번은 뭐 틀린 데가 없어 보이네, 그렇죠? 예. 뭐라고요? 확신이 없어. 예. 여기는 주어가 이제 공간 재구조와 결정권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서울특별시장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결정했으면은요, 도시혁신구역 누가 지정하는 얘기야? 서울시장이. 그다음에 경기도지사가 도시혁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결정했을 때는 도시혁신구역을 누가 지정하라는 얘기예요? 경기도지사가. 이런 뜻으로 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입법, 이제 법을 만드는 그 형식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2번 보시면은요.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 어디에요? 개발 제한 구역이지.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 있을 때는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그 개발 제한 구역은 문장이 2개로 나눠져 있잖아. 이게 뒷문장을 틀리게 낸 거죠. 시가와 조정 구역이 아니고. 3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개발 제한 구역이죠. 시가워가 아니고.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보호,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 제공,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 그러면 요건 어디에?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거든요. 복합 용도 구역. 말도 안 되죠? 복합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의 경계를 허무는 곳이죠. 주거 지역의 공장 직구하는 게 복합 용도 구역. 네, 5번 국토부 장관. 자, 수산자원, 여러분 아는 거 하나 나왔다, 그렇죠?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공유 수면이나 그 인접 토지에 대해서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죠, 그렇죠? 예. 그래서 1번이 옳은 것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개는 아예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29번 문제. 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기. 몇 번이 틀렸습니까? 눈으로 대충 봐도 3번 보세요.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변경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수 없다? 할 수 있잖아요.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변경은 국토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번 틀렸죠? 예. 1번은 맞죠. 도시자연보호구역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가와 유보기간 5년 이상 20년 이내. 그렇죠? 5년 이상 20년 이내. 그럼 시가와 유보기간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또 뭔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수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한다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라는 뜻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안에 시가와 조정 구역의 유보 기간 5년 이상 20년 이내가 안 나온다는 거야. 예, 이걸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우리 요약書한번 보세요. 이걸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요맘때는 나오거든요. 요맘때. 자, 시가와 조정 구역 한번 보세요. (39페이지에) 가로 2번에 시가와 유보기간 및 실효라고 나오죠. 1번의 시가 유보기간,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 시가 조정구역 지정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당해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인구 동태, 토지 이용 상황, 산업 발전 상황 등을 고려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시가와 유보 기간을 정해야 한다 나오죠.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게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잖아. 근데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에 시가와 유보 기간이 나왔어요? 5년 이상 20년이 나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 의문을 가지신 거예요. 예, 이분이 가지신 의문이 바로 이거야. 예, 아니 분명히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을 도시군 관리 계획 정하는데 왜 시가와 유보 기간은 내용이 안 나오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거지? 예? 아니 이거는 이맘때쯤 충분히 의문이 나오고요. 이거 외에도 수많은 의문이 계속 나와야 돼. 정상적인 것은 이분이 민법을 제대로 공부 안 해서 그래요. 민법에 여러분 주물하고 종물 있죠. 예. 종물이 뭐야? 주물의 상용에 공하는 것이라고 전 배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예. 그러면 주물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죠. 주물 종물 이론은 부동산이나 권리에도 준용되죠. 배웠습니까? 주물 종물은 권리에도 준용되잖아. 권리에도 주물 종물. 그렇죠?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변경하는 게 주물에 해당이 되고요. 시가 조정구역 지정 변경할 때 유보 기간을 갖다가 포함 안 시킬 수는 없죠. 당연히. 이게 종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조정구역 지정 변경 안에는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어떤 것은 금지하고 어떤 걸 허가내주고 유보 기간은 몇 년에서 몇 년이고 이게 다 뭐예요? 시가 조정구역 지정 변경이라는 주물에 들어가 있는 종물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텔레비전 살 때 리모컨 따로 사? 아니 텔레비전 전자제품 같은 살 때 리모컨 따로 사냐고 따라오잖아. 예.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 이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 이거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데 왜 내용이 안 나오냐 그러면 기존의 거에 종물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민법을 공부 안 했을 때는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 그렇죠? 예전에 학원에 언니가 학원 그 언니가 그냥 학원에서 그냥 24시간 뺑뺑 돌아다녀. 공부 안 하고. 예, 자리에 앉아 있지를 못하고. 예. 근데 그 언니를 따라서 어느 언니 한 사람이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언니 별명이 주물이었고 그 언니 별명이 종물이었어. 이게 한 7월 달 이후쯤에 이제 민법이 좀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예, 주물이고 종물. 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법을 공부하기 전에는 제가 공법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례를 들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민법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유능한 민법 선생님 다 배웠잖아. 유능 민법한테. 예?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이 민법 가지고 공법의 어려운 부분 해석이 가능하다니까. 민법에서부터 공법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죠? 민법이 나는 제일 쉬웠어요. 민법이. 예. 그래 여러분들 지금쯤은 이제 그 법에 이제 눈이 뜨일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2002년도였습니다. 13회 공인중개사 시험. 13회. 역사상 학생들이 공부를 가장 안 하고 시험장에 갔던 2000년 월드컵입니다. 예, 충청남도 모 지역에 45세 여성 합격자로서 강모 씨가 계셨습니다. 여성. 최종 학력은 중졸. 최종 학력 중졸. 이분 합격하셨습니다. 예. 학원에 5월 달 넘어서 왔어요. 학원에 5월 달 처음 오셔가지고 합격하셨어요. 오죽하면 이름도 기억해. 예. 그런데 실명을 쓰면은 합격자 조회본 나와요. 왜냐하면 이분 직업이 다방 마담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명을 안 쓰는 다방 마담이었어요. 근데 이거 나중에 알았어요. 한 5월 달인가 학원에 딱 갔는데 맨 앞자리 바로 이 자리야. 요 자리에 입술이 뻘게 뭐 잡아먹은 것 같아. 눈은 파래 한 대 맞은 것 같아. 그래서 아주 원색의 어떤 화장을 하고 딱 오셨는데 진짜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때만 해도요 KTX가 없었거든요. 이때만 해도요. 제가 새마을을 타고 아침에 제가 이 학원에 왔어요. 충청도에 학원에 새벽에 새마을을 타고. 그래서 그 학원에서는요 저하고 세법 선생님만 서울에서 내려오고요. 다른 선생님들은 그 전 시험 합격자들이야. 민법 선생님은 그 전에 합격하신 분이야. 중개사야. 예. 그러니까 이제 민법 선생님 문제를 이렇게 풀 때 학생들과 같이 의논해서 정답을 찾아. 의논해서. 예. 학생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가 해서 같이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합격하셨어요. 이번에 60 몇 점을 합격하셨는데 이분이 한날 저 오전 수업 끝나고 이제 그땐 저녁반이 있어가지고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 강모 씨께서요. 85세 다방 마담께서. 저 교수님 좀 민법 좀 물어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저 공법 선생인데요. 그래도 민법 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럼 제가 아는 범위를 말씀드리겠더니 자기가 지금 5월 달에 처음 학원에 와가지고 그날 수업 듣고 그날 배운 것을 갖다가 자기 다 외운대. 노트 빌려 다 외운다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그랬더니 민법의 대리가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대리. 그래서 아니 대리가 왜 어려워요? 본인, 대리인, 상대방, 대리권의 삼명강 모르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에게 귀속한다는 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소문에 들었는데 혹시 그 일종 근린생활시설 운영하시는 일종 근생 다방이잖아요. 예. 주류 판매가 금지되는.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학원에 오실 때 그 일종 근생을 어떻게 하고 오셨냐 그랬더니 자기가 제일 믿는 아가씨가 있대요. 미스 김 맡겨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현재 그 커피 팔고 그 받은 돈은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자기 거라는 거야. 이게 바로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에게 귀속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었습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대리인이구나. 예. 그래서 그때 분이 이제 깨우신 거예요. 민법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써놓는구나.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가서 그 다음 주는 또 오셔가지고 표현 대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표현 대리. 교수님 125조의 표현 대리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그래서 그 다방에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뭐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어떤 건 물어볼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옆집 다방 아가씨가 놀러 온다는 거야. 예. 그러면 이 아가씨가 이 다방 아가씨 맞냐고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때 본인의 대답은 일단 맞다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또 올 거 아니에요. 예. 이쁜 아가씨 있으면은. 예. 그런데 만약에 그 아가씨가 진짜 이 다방 아가씨인 줄 알고 밀린 외상값을 그 아가씨한테 갚으면은 변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다. 가슴이 와닿는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도 묻겠대. 126조도. 그래서 가서 외상값 5만 원 받아오라 그랬는데 10만 원까지 받아왔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예. 커피만 팔라 그랬는데 쌍화차까지 팔았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가슴이 와닿는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대. 129조까지.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 다방에서는요. 품행이 단정하면 해고 사유가 돼요. 품행이 단정하면. 예. 그래 품행이 단정해서 해고했는데 이 다방 아가씨가 해고된 사실을 모른 동네 아저씨가 외상값을 그 아가씨한테 갚았어. 이게 뭐야?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 예. 그럼 이분이 완벽하게 이전에 표현 대리 이해를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 또 왔다니까요. 무권 대리 추인이 뭐냐는 거야. 그래서 그 다방 아가씨가 아닌데 그 다방 아가씨라고
다니면서 차를 팔고 다녀. 그 나중에 봐서 얼굴을 봤더니 이뻐. 그러면 우리 아가씨 맞아요 하는 게 뭐야? 추인. 보니까 영 아니야. 영 아니야. 그랬더니 추인을 거절하는 거지. 우리 아가씨 아니에요. 이게 뭐야? 추인 거절. 예. 자기 평생 까먹지 않겠대. 예. 본인의 일상생활이니까. 예. 예. 그 다음에 그 채무 불이행이 뭐냐? 다 물어보는 거. 채무 불이행. 예. 불안전 이행은 뭐냐? 그래서 커피 배달 갔는데 프림을 안 넣었어. 예. 불안전 이행. 예. 그러면 수령지체가 뭐냐? 배달시킨 아저씨가 온데 간데 없네. 뭐야? 수령지체. 예. 예. 그때 수령지체 중에 커피를 쏟았어. 위험 부담의 문제가 생겨.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아니 하나도 어려운 게 없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깨우친 거야. 자기 다방 안에서 모든 게 다 있어. 다 있어. 그렇잖아요. 예. 그 커피잔 깨는 아저씨 있으면 불법행위죠. 그렇죠? 예. 불법행위죠. 그렇죠? 근데 자기가 밑에 바닥을 좀 미끄럽게 만들어서 과실상계.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이 깨우치고 바로 민법을 거의 한 7, 80점 맞으신 것 같아요. 예. 깨우치고 5월달에 오셨는데 가르치는 선생님은 동네 그 전에 합격생하고 같이 민법을 공부하시고 질문은 제가 공법 선생님이 대신 답변해주고. 예.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 그래도 잘 나가는 민법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잖아요. 90점 이상 맞는 게 정상이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법이라는 게요. 일단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 암기할 게 별로 없어요. 특히 공법도 마찬가지인데 공법이 어려운 이유가 민법이 흔들려서 공법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공법 선생이 지금 민법 가르치면서 공법도 가르치고 있잖아. 주물종물 가르치고. 왜? 지금쯤이면 이거 사람들이 의문이 품게 해요. 문제 풀다 의문이 생겨. 그런데 물어보기는 뭐해? 왜? 뒤에 계속 나오거든. 예. 그래서 제가 설명을 미리 드렸습니다.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데 내가 괜히 설명한 거 아닌가 싶은 예, 예, 의심을 품지 않았네 진짜. 하여튼 그렇다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내용을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거지. 예. 자, 그다음에 여기 30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 문제가 나오죠. 예.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에 관한 틀린 거 찾기가 나옵니다. 자, 30번에 이제 틀린 거 찾기 보세요. 틀린 거 찾기. 1번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요청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법 조문에 있어요. 3단계, 1단계 국방상, 공익상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할 것. 2단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요청이 있을 것. 3단계 국토부 장관이 시가 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 인정할 때는 예외적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할 수가 있다.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1번은 맞죠. 2번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주택을 증축 기존 면적 포함 100제곱미터 이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번 옳은 거네요. 옳은 거고. 3번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허가 대상 행위를 허가받지 않고 행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개발 행위 허가 위반하고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허가 위반은 처벌이 같아. 두 개만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인데 이것도 역시 개발 행위니까 처벌이 같아. 그 다음에 4번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그래서 시료는 항상 기준일 다음 날. 4번이 틀렸죠. 시가 조정구역 안에서 축사, 퇴비사, 농업, 어업, 임업, 광업에 필요한 건물들은 다 허가받으면 할 수 있다죠. 31번 허가를 받아 새로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 공공도서관, 119 안전, 사회복지, 국가유산관리용 건축물, 예전에 문화재 관리용이고 게임 제공업,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죠?
안 되겠네, 그렇죠? 예, 예. 쓰면 되겠네요. 잠시만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